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수일 내 종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한 페이지에 14개 항을 담은 MOU에 서명한 것으로 종전에 들어가고 30일 동안 이란의 12년 내지 15년간의 핵동결, 미국의 단계별 제재와 동결자금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에 대한 세부 협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전쟁 끝내기에 한 발자국도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일 내 협상을 강력히 원해온 이란과 종전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They want to make a deal.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ah.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일 내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이란과 종전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직접 또는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을 통해 기본적인 종전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악시오스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한 페이지에 14개 항을 담은 MOU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종전협상을 타결짓게 됩니다. MOU에 서명하는 것으로 2월 28일 시작된 전쟁이 종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날부터 30일 동안 세부 내용을 확정짓는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세부 협상은 1라운드가 열렸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핵동결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열중해 이란이 최소 12년 내지 15년간 핵동결하고 고능축 우라늄 450kg은 미국 등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미국은 당초 20년 동결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 동결 용의를 제시해왔습니다. 둘째, 미국은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동결자금 200억 달러 정도를 단계별로 해제하게 됩니다. 동결자금 해제 규모에서도 미국은 60억 달러, 이란은 1000억 달러 전부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협상 기간인 30일 동안 단계적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의 공격 위협 장치를 풀게 됩니다. 미국은 다만 30일 동안 벌어지는 세부 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한인타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도주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은 사업상 금전 갈등 끝에 벌어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댈러스 한인사회는 이번 총격 사건으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업상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은 5일 오전 댈러스 북부 캐럴턴의 한인 상권인 K타운 플라자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직후 현장에는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거 출동했고 무장 경찰이 쇼핑몰 내부 진입에 나서면서 일대가 긴급 통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4명에게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또 다른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경찰이 69세 남성 한성호 씨를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씨는 K타운 플라자 내에서 일식당을 운영해온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차량으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 약 2시간여 만에 인근 H마트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역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트 주변을 지나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피해자들과의 사업상 금전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럴턴 경찰은 현재까지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른바 묻지마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총격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용의자가 생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은 댈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20여 마일 떨어진 도시로 한인 사회와 한인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현지 한인회는 성실히 살아온 이민자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자 신원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확정안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려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기 투표가 시작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구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와 시점의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구 내용 자체보다도 개헌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구 재조정 절차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선거구 재획정을 위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은 의회가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승인됐던 선거구 재조정안은 효력을 잃게 됐고 기존 2021년 선거구 지도가 유지됩니다. 이번 재획정안은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에 보다 유리한 구조로 평가돼 왔던 만큼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측은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 절차를 지켜낸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거친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효화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거구 재조정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절차와 시점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조기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검토 시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의석수와 정당 유효 분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각 주에서는 선거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버지니아뿐 아니라 다른 주의 선거구 재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구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시점 역시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이 4월에 실업률 4.3%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11만 5천 개 늘려 견고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4월의 일자리 증가 11만 5천 개는 3월보다는 7만 개나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보다는 2배 이상 더 많이 늘린 것입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이 중동 전쟁과 그에 따른 고유가에도 견고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4.3%에서 유지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11만 5천 개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4월의 일자리 증가 11만 5천 개는 수정된 3월의 18만 5천 개 증가보다는 7만 개나 둔화된 것이지만 전쟁과 고유가 여파로 5만 5천 개를 내다왔던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돈 겁니다. 다만 최악이었던 2월의 일자리는 당초 마이너스 9만 2천 개 감소였다가 이번에 15만 6천 개 감소로 더 악화된 것으로 하향 수정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미국민들이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의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두 요소가 가장 중시되고 있습니다. 4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은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은 2,000명을 감원한 반면에 건축업에서 9,000명을 늘려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37,000명을 증원했습니다. 수송조정 업종에서도 3만 명, 소매 업종에서 22,000명을 늘려 호조를 보였습니다. 사회 지원에서 17,000명,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14,000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도 7,000명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AI, 인공지능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보 서비스 업종에서 13,000명, 재정활동에서 11,0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9,000명이나 더 줄인 반면 주정부에서 1,000명을 늘리고 로컬 정부에서는 변함이 없어 이를 앞에 8,000명을 감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과 물가로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잘해야 올 한 해 내내 3.50% 내지 3.75%에서 제자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후퇴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고 물가가 높아지면 반대로 인상해야 하는데 고용과 물가 지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6월 17일 회의에서 94%, 7월 29일 88%, 9월 16일 85%, 10월 28일 79%, 12월 9일 72%로 여전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직장 은퇴저축 없는 미국인 5,400만 명이 매달 $165, 연 $2,000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1,000를 매칭해 제공하는 새 트럼프 IRA 은퇴저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IRA.gov 웹사이트를 신설하고 미국민들이 그 사이트에서 민간 저축 계좌를 선택해 연간 $2,000를 저축하면 미 재무부에서 $1,000를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에게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시리즈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직장 은퇴저축인 401k가 없는 미국인 근로자들 5,400만 명에게 현금 지원하는 트럼프 IRA 새 은퇴저축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IRA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 트럼프 은퇴저축을 시행하기 위해 트럼프 IRA.gov라는 웹사이트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하게 됩니다. 직장 은퇴저축 없는 미국민 근로자 5,400만 명은 이 웹사이트에서 참여하는 민간 금융기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은퇴저축 계좌를 열면 됩니다. 개설한 새 은퇴저축 계좌에 1년에 1인당 $2,000를 저축하면 연방정부에서 매칭펀드로 $1,000를 무상 불입해 줍니다. 백악관은 예를 들어 25세의 젊은 근로자가 한 달에 $165씩 12개월간 $1,980를 저축하면 정부에서 $1,000를 자동 불입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근로자가 매달 저축하고 매칭펀드를 매년 받을 경우 65세 은퇴 연령이 됐을 때 $46만 5천 저축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새 은퇴저축 플랜은 바이든 시절 관련법이 승인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칭펀드를 $1,000까지로 대폭 올리고 시행 일정까지 공표함으로써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에 맞춰 자신의 임기 중 태어나는 시민권자 신생아들에게 1인당 $1,000씩 무상 지급하고 그 가족이 연간 $5,000씩 불입해주는 트럼프 어카운트를 7월 5일 공식 가동하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델 부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도 기부하고 나서 신생아뿐만 아니라 10대까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관세를 물리지 않는 대신 파격적인 처방약값 할인을 받아내 처방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rx.gov에서 필요한 약품을 검색하면 원가와 할인가를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쿠폰을 인쇄해 약국에 가면 됩니다.
트럼프 rx.gov에 접속해 검색해보면 원가 $1,000 이상인 오젬픽 펜은 얼마 전까지 시가 $400여 달러였다가 그보다 절반으로 할인된 $199에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월 말 현재 31조 2,700억 달러로 한 해 국내 총생산인 31조 2,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에게 빚지고 있는 국가부채가 총생산을 추월하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 시의 일시적인 때를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 발생한 겁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이 갈수록 빚더미에 짓눌려 통제불능 사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4월 말 현재 31조 2,700억 달러로 한 해 국내 총생산 GDP인 31조 2,2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추월한 것은 코로나 사태 시의 일시적 기간을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때 2년간 겪었던 일에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국가부채 31조 2,700억 달러는 공공에게 지고 있는 빚만을 계산한 겁니다. 정부 기관들 사이의 부채까지 모든 것을 합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5월 초 현재 39조 2천억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인구 3억 4,250만 명 1인당 11만 4천 달러씩 빚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을 추월하게 된 주된 요인들로는 막대한 감세안으로 세입은 그만큼 줄어든 반면에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 복지 예산은 갈수록 급증하고 국방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트럼프 감세 조치로 2025년 안에 2조 2,200억 달러나 세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면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이 갈수록 확대돼 2025년 안에 사회보장연금으로 1조 5,800억 달러, 메디케어 의료보험으로 9,97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게다가 국방비는 한 해에 9,170억 달러나 지출했는데 이란과의 전쟁까지 치르면서 1조 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도 고금리에서 동결되는 바람에 이자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앞으로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통제불능에 빠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0년 후인 2035년이면 50조 6,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2025년 4분기 현재 18조 8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올해 퓰리처상 주요 부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집중 보도한 언론사들이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연방기관 개편과 이해충돌 의혹 등 권력 감시 보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언론사들의 편파 보도에 대한 지적을,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언론상인 퓰리처상이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다룬 보도들에 돌아갔습니다. 공공정책과 권력 감시 역할을 강조한 보도가 주요 수상작으로 선정된 겁니다. 올해 공공서비스 부문은 워싱턴 포스트가 수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그 영향을 장기간 추적해 보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퓰리처상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 부문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점이 주요 수상 이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활용해 정치적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취재해 국내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역시 이민 단속 정책의 실태를 현장감 있게 전한 보도로 지역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퓰리처상은 권력 감시와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다수 선정됐다는 평가입니다. 속보 부문에서는 총격 사건을 신속하게 전달한 지역 언론이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퓰리처상 사무국은 언론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습니다. 언론 접근이 제한되고
정치권과 언론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감시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보도와 관련해 퓰리처상 선정위원들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언론과 정치권 사이 긴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퓰리처상은 1917년 제정된 이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 문학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공공성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생활하기 좋은 지역으로 남부 도시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버밍엄이 1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 템파가 2위, 4위는 오하이오 콜럼버스, 5위 노스캐롤라이나 랄리가 차지한 반면 지난해 5위 안에 들었던 볼티모어는 14위, 워싱턴 DC는 30위, 애틀란타는 36위로 밀렸습니다.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비교적 많은 일자리와 임금, 감당 능력을 고려할 때 남부 도시들이 최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임금도 괜찮은 반면 주거비와 생활비가 적게 들어 감당 능력이 높아지는 도시들이 갓 졸업한 대졸자들에게는 초기 정착 시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평가한 결과 올해에는 엘라바마주 버밍엄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밍엄에는 일자리는 100개 도시들 가운데 12위로 최적지는 아니었지만 임금이 15위인 반면 감당 능력은 4위로 매우 높아 초보 대졸자들에게는 최적지로 꼽혔습니다. 2위인 플로리다 템파는 취업할 일자리가 가장 많은 반면 임금과 감당 능력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는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일자리는 아직 많은 편인데다가 최고 임금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반면 비싼 생활비로 감당 능력이 하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산호세의 평균 임금 연봉은 20만 달러로 전국 평균 8만 6천 달러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졸자 중에 첨단 분야 전공자들만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는 오하이오 콜럼버스로 일자리 많기로 탑10 안에 든 반면 임금 수준은 중간, 감당 능력은 20위권에 들어 갓 대졸자들의 탑5 안에 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위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로 일자리 많기로 탑10 안에 들었고 임금도 15위 수준을 기록해 감당 능력이 중간 이하에 그쳤어도 전체로는 탑5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는 최근 2년 동안 넘버1을 기록했다가 다소 주춤해진 것입니다. 남부 도시들로 분류되는 메릴랜드 볼티모어는 지난해 탑5 안에 들었으나 올해는 13위로 크게 밀렸습니다. 볼티모어는 일자리가 많기로 15위 안에 들었고 임금 수준도 25위권인 반면 생활비가 비싸 감당 능력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올해 30위에 그쳤는데 일자리가 하위권으로 급감한 데다가 생활비는 여전히 비싸 감당 능력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7위, 뉴욕시는 10위로 워싱턴 수도권보다 나은 지역으로 꼽힌 반면 보스턴 31위, 애틀란타 36위, 시애틀 38위, 필라델피아 41위, 로스앤젤레스 46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욕의 주요 성당에는 일요일마다 미사를 찾는 Z세대 청년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성당으로 몰리는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로움에 대한 자각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전통과 가치관을 찾고자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교류의 공간으로 비용 부담이 큰 유흥문화 대신 의미와 공동체를 찾으려는 흐름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미사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넘어 사람들을 만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맨해튼 주요 성당에는 Z세대 청년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 미사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좌석이 남아돌던 시간대였지만 지금은 늦게 도착하면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부는 성당 밖에서 미사를 지켜보거나 계단과 벽에 기대서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사 이후 풍경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당 앞 계단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 전부터 모임을 갖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피자를 함께 먹은 뒤 성당으로 이동하는 모임처럼
종교 활동과 사교 활동이 결합된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또 공원에서 함께 걸으며 기도를 하는 모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기존의 소비 중심 여가 문화에 대한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클럽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비교적 부담이 적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당은 비용 부담이 낮으면서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젊은 층, 특히 남성 사이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사 참석 빈도 역시 몇 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고립감과 사회적 불안,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꼽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종교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성당에서는 새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경험이 없던 이들까지 참여하면서 공동체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데이트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만남이나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새로운 사회적 연결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교 관계자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유형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으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